네, 4월 1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4월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09일째 장고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는 결론을 좀 내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국민들은 애가 타들어가는 4월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격주로 화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구단 박지원 의원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큰일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솔직한 소리가 심정이 예. 울고 싶어라. 저는 어제 뉴스아이킥 가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요. 아니 상황이. 예. 저희 정치권은 운동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격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을 하더라도 해결 방법, 솔루션을 국민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솔루션 하나도 제시를 못해요. 다 틀려요. 왜냐하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윤석열이 지금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싸워라? 싸우죠. 그럼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정치구단 박지원 대표님 보시기에 이 상황, 이 난국을 좀 헤쳐나가려면 어쨌든 정치권에서 지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저는 역사를 믿습니다. 국민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헌재를 믿습니다. 그러나 네. 국민들이 강력하게 투쟁해 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렇죠. 지금 보면은 마침 4월 18일 두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는 그날 4.19가 다음 날입니다. 그러네요. 예. 4.19 혁명을 생각해야 돼요. 네.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를 4.19 혁명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을 전복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전까지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라 이겁니다. 지금 오늘이 4월 1일, 4월 1일. 예.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전국에서 예. 20, 30곳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또 사실이겠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면은 정치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넘겨서 할 거다. 이재명 대표 선거가 나면은 할 거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가 나니까 우리 국민들은 기뻐했고 헌재는 다시 침묵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선거 결과가 나오면은 최소한 4일은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줘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금요일 네. 다음 주 11일이요? 11일까지는 예.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 4월 18일 예. 두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버리면은 네. 사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박근혜 탄핵도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이 당시 임기 3일 전에 선고를 했기 했죠. 때문에 그 18일 이전에 14, 15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대예요. 예. 그런데 꼼짝도 하지 않는 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예. 여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많은 지금 뭐 댓글창에도 대표님에 대한 비판이 많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물론 화이팅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기로는 3월 안에 이게 종결될 거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죠. 네, 대표님께서도 할 거다 헌재가. 네. 헌재를 믿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차분하고 질서 있게 광장을 지키고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헌재는 대답이 없고 최소한 언제 기일을 잡겠다라는 정도의 아나운스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마저도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엔 또 국민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냐. 그러니까 어제 네. 법사위에서 예.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나와서 네네. 저도 피를 토하듯 질문을 했어요. 네. 뭐냐 당신들이 그렇죠. 말이라도 좀 해봐라. 그러니까요. 예. 뭐 언제 한다. 언제 얘기가 한다. 어떻다. 어떻게 된다. 아니 그리고 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알릴. 아니 당신들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라고 하면서 당신들은 입 닫고 국민은 속 터져 죽겠니. 네. 이게 말이 되느냐.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요. 예. 요즘 방송이고 뭐고 나오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어요. 왜?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정치권은 싸움도 중요하지만 네. 운동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운동권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국민들한테 예. 해결의 방법을 그렇죠. 솔루션을 제시하고 예. 그 해결이 되도록 해야 돼요. 자, 박근혜 탄핵 때 제가 원내대표를 했는데 그때 네. 제가 주도적으로 했죠. 얼마나 많은 비난을 그때도 제가 받았어요. 문제는 12월 2일 상정이냐 12월 9일 상정이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탄핵은 상정이 목표가 아니라 예. 통과가. 가결이 목표다. 예. 맞아요. 그래서 제 주장대로 해서 12월 9일 탄핵이 가결되고 그때 또 정치 협상을 해가지고 62표를 받아오니까 네. 그때는 박지원 잘했다. 예. 지금도 자, 이번에 지금, 예. 보십시오. 예. 한덕수 제가 협상했잖아요. 네. 실패했잖아요. 네. 최상목 직간접으로 제가 했잖아요. 예.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어요. 예. 그러니까 탄핵하자 했을 때 저는 탄핵을 반대했어요. 네. 탄핵해서 윤석열이 탄핵되느냐. 우리의 목표는 윤석열의 탄핵이지 네. 다른 것은 다 희생할 수 있다. 근데 그러나 지금까지 왔는데 네. 지금 현재도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강해졌죠. 재선 의원들도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대표님께 이제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 한덕수, 최상목 둘 다 실패를 한 이유는 협상이 잘 안 된 거고 이 사람들이 내란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지금 이 순간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위헌적 상황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처방전이라는 것은 탄핵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국민은 예. 한덕수가 최상목이 뭘 했다. 네. 이거 생각 안 해요. 왜 탄핵했어? 윤석열 탄핵해라.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칼자루를 네. 윤석열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한남동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직무가 석방대가 정지됐지만 석방돼서 대한민국 권력은 윤석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윤석열로부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도 최상목도 네. 내각도 검찰도 다 그 모양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그런데 끊어내는 우리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당, 국회가. 우리 민주당은 예. 역할이 없어요. 민주당의 역할이 없다. 안 돼요. 왜? 지금 오늘 또 상법 개정안? 개정안 부결시킨다는데요. 거부권 행사한다는데 예. 법안을 통과하고 무엇을 결정하면은 거부권 행사해 버리지.
탄핵하면은 기각각하해서 네. 또 돌아오지. 보니까 얼마나 재밌는 대한민국이냐 하면은 이 네. 재밌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헌법에 의거해서 돌아온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임명해라 네. 하는 인용 결정을 해도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대표님 이거는 재밌는 그럼 상황이 방법이 아니라 없어요. 범죄적 상황 아닙니까? 범죄적 상황. 예. 그러면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건 뭐 고발해봐야 움직이지도 않고. 수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검찰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 검찰은 그리고 예. 또 우리가 탄핵한다 해서 윤석열이 탄핵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역량은 윤석열의 탄핵에 집중돼야 돼요. 그러니까 헌재를 압박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한덕수 탄핵이 주요 쟁점이 되기보다 윤석열 탄핵이 되도록 헌재를 압박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논점 이탈하면 안 된다. 역사도 믿고 국민도 믿고 헌재도 믿는다. 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사실 내일이 지나면 4일, 11일, 네. 4월 18일 이전에는 해라 하는데 이게 보세요. 지금 일부 언론 보도 보면은 네. 4월 18일 이전에 한덕수 대행이 탄핵되기 전에 대행 2명 죄송합니다. 이 대행 권한으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라.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 각오하는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불능 헌법재판소가 될 경우에는 네. 기능 상실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헌법재판소가 될 경우에는 불능 네. 국무위원 기능을 못하는 국무회의를 만들기 위해서 장관들도 줄줄이 다 탄핵하자. 네. 일괄 탄핵. 예. 보십시오. 하는 소리가. 국무회의는 대통령령으로 네. 시행령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행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한테 시행령 개정해서 예, 2명만 있으면 국민의원 2명만 있으면 예, 가능하도록 결정할 수 방통위 만들어라. 예. 방통위 만들라는 거죠. 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지금 해서 윤석열이 탄핵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일단 좀 잘게 쪼개서 제가 헌법재판소 주변 취재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제 이제 박은정 의원도 이른바 이제 재판관 내통설을 처음 폭로를 하셨는데요. 이런 얘기가 헌재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민주당이 처음부터 좀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는 불만도 있고 헌법재판소 안에 불안도 극심하다는 거예요. 마치 경호처처럼. 경호처에서 김성훈이 구속될 줄 알았는데 김성훈이 돌아오면서 불안감이 극심해지는 것처럼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은 6년 있다 나가면 그만인데 지금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체제 자체를 무너뜨려서 이후에 헌재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극심한 불안감이 헌재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초반에 좀 세게 싸웠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관계자들이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게 먼저인지 탄핵을 시키는 게 먼저인지 두 가지 전략을 놓고 민주당이 고민 중인 것 같더라고요. 불안감은 네. 국민 모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안감은 왜 있느냐? 윤석열이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그런데,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 그런데 네. 그걸 예. 민주당이 돌아오겠습니까? 검찰이 돌아오게 하잖아요. 즉시 항고도 안 하잖아요. 네. 보통 항고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동권이 아닌 민주당이 할 일이 뭐냐? 예. 뭡니까? 그 이상 어떻게 더 싸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줄 탄핵, 줄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줄 탄핵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왜 그렇게 응. 저는 꼭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또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국민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늘 반성하고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데 네. 저는 저는 민주당이 할 일은 다 했다. 지금까지. 예? 예. 지금도 하고 있다. 예. 그렇죠.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한덕수 1000번이라도 탄핵하고 싶고 네. 최상목 예. 하다못해 나는 이 국민들이 어려울 때 네. 환율 이런 것으로 해서 최상목이 돈 경제수장이 미국에다 2억 달러 국채 사는 그러니까요. 이런 파렴치한 것을 보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보도가 잘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됐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이 탄핵되느냐 이거죠. 근본은 거기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지금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주기를 압박을 하고 네. 설득을 하고 예. 우리 국민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대표님 워낙 그 정보통이시니까 많이 정보를 정보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요. 아니 저도 막 취재해 보니까 헌법재판소 안에 .5가 있다는 거예요. .5. 그래서 지금 상황은 5.5 대 2.5다. 근데 이 .5가 .5 재판관께서 오늘은 인용해, 내일은 기각 또는 각하해 이렇게 그런데요. 왔다 갔다 하시는 .5가 있다. 저도 뭐 2.5다, 5대 3이다 이런 예. 얘기 다 예. 해냈어요. 네. 뭐 기사화도 많이 되던데 맞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지금처럼 꽉 막히고 답답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솔루션 해결 방법을 제시했는데 꽉 막혀 있는 것은 예. 제 한계죠. 제 무는 걸 탓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5 헌법재판관이 만약 네. 판결문을 쓴다고 하면 예. 또 8분의 의견서가 다 첨부되잖아요. 예. 거기에 윤석열을 각하 혹은 기각의 의견을 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제2의 네. 이완용이 되는 거예요. 그 .5가 예. 예. 제2의 이완용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자손손은 이완용 자손들이 예.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예. 못 살아요. 예. 못 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한 헌법재판관한테 순간을 살지 말고 네. 영원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 어떤 경우에도 해는 서쪽에서 안 뜹니다. 예. 물은 아래로 내려가. 거꾸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사는 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한 그 언론계 네. 또는 학계 있는 분들이 이 명명백백한 사실을 어떻게 파면하지 않고 네. 돌아오는 이건 있을 수 없다. 대표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5 재판관이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5가 화나면 안 되니까 이 .5를 잘 설득해서 이 사람이 인용의 결정문을 쓰도록 비판도 하지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18일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이 .5가 반드시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압박을 해야 된다. 국민적 압박이 필요하다. 대표님은 어떤 길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 정도가 정치 구단. 그 정도가 어디 있어요? 그 정도가 어딨냐? 그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네. 3월 12일부터 지금 시작했잖아요. 예. 3월 달 넘기지 말고 해라. 네. 했는데 넘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압박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압박밖에 네. 없다. 예. 협박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민적 압박밖에는 없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법부는 예.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하지만은 헌법재판소는 법과 네. 국민 여론에 따라서 재판한다가 맞아요. 노무현 반대가 심하니까 기각, 박근혜 찬성이 심하니까 인용. 네. 지금 하나 그 희망적인 것은요. 네. 윤석열 탄핵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항상 50% 과반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60%대를 넘었습니다. 상승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것도 네. 60%대로 넘었어요. 상승하고 있어요. 예. 이재명 차기 대통령 후보도 50%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육박하고 있다는 예.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국민의 변화입니다. 네. 민심의 변화입니다. 민심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잘 보셔라. 예. 만약 네. 이렇게 민심이 변하고 있는데 특히 중도층에서는 7, 80%로 올라갔어요. 네. 이런데 탄핵 반대 30%대. 맞습니다. 이런데 헌법재판관들이 잘못 0.5가 잘못 하면은 제2의 이완용 자자손손이 네. 대한민국 땅에서 살겠느냐. 미국으로 건너가도 살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봐야 되고 특히 미국에서 빅터 차 네. 이분은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CSIS 수석 연구위원이죠. 상당히 보수적이고 공화당이고 한때는 주한 미국 대사 설도 있었고 아무튼 영향력이 있는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 이건 아니지 않냐. 네.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걸 보수 세력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더 전에는 미국 외교 잡지 쌍벽을 이루는 포린 팔리시, 예. 포린 어페어스 둘 있잖아요. 네. 포린 팔리시에서 나경원 의원 등 보수 측에서 트럼프를 보수인 윤석열과 함께 가자 설득하지만은 어떻게 구테타를 한 반민주 세력과 함께하냐 손절하고 네. 실용적인 이재명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최상목은 못해도 예. 한덕수는 마흔여기명. 트럼프하고 아, 트럼프. 전화로도 한번 할 것이다. 천만의 말 아니에요. 오. 이건 벌써 자기들이 진짜 말하는 보수 세력 극우화됐기 때문에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 정부에서도 미국에서도 윤석열을 손절한 거예요. 그게 네. 뭐가 나온다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아니에요. 답답한 상황인 건데 지금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40여 임명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좌파. 법복 입은 아니, 좌파 마은혁 활동가가. 헌법재판관이 어떤 정부에서 판사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정부에서? 예. 아니 그런데 아니, 또 자기들이 그러한 사람이 판사할 수 있도록 놔둔 것은 자기들 잘못이죠. 아니 지금 최근에 보세요. 내가 광주 5.18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산불이 나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북한 요원들 불러다 산불 지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이 한국경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야, 이런 걸 이건 기사로. 울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기가 그런데 막힌 최근에 겁니다. 특히 안양에 사는 모 씨가 박지원이 할아버지가 조선정판사 입회 사건의 박낙종 사장이다.
그 박낙종 사장은 경상남도 사천뿐이고 저희는 전라남도 진도예요. 예. 수십 대가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호적을 바꿔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이걸 이런 이렇게 가짜 뉴스가 횡행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때는 예. 예비군 교육장에서 교육도 시켰다니까요. 박근혜 그러니까요. 박지원 할아버지 이 3대 빨갱이라고. 예. 그래서 내가 김관진 국방장관한테 법사위 나와서 따져가지고 그분이 중지시켜줘서 이제 없어졌는데 다시 또 계속 살아나고 나오는 있다는 거예요. 거죠. 요즘 또 그런 색깔론이 나오는데 아니 권성동 이게요 껐떡하면은 북풍 껐떡하면은 자기들이 불질러 놓고 민주당한테 역풍 만든다. 북풍하고 역풍 아니었으면 자기들 정치 뭐 할 거예요. 예. 근데 문영배 이미선 후임 카드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협박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그 민주당은 운동권 정당은 아니지만 어떤 그 솔루션이 필요한 거고 지금 할 거 다 했는데 그게 솔루션이 뭘 제공해? 그러니까요.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데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네. 권한이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네. 이 왼수 한덕수가 임명을 해버린다고 합시다. 왼수 한덕수. 예. 그러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20일 넘으면 임명해버린다. 예. 그러면 또 우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 권한적인 심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기들이 결정해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럼 뭐 7인 체제에서 4대3 기각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4월 셋째 주 이후에. 그 얘기까지 나오니까 하여간 지금 심각합니다. 대표님. 아니. 4.19 다시 아니, 4.19가 그러니까 되면 안 되지 그렇게 않겠습니까? 해서 예. 한덕수 대행 체제가 2년 간다. 이렇게 끌고 간다 하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 환율은 1,427원 어제. 예. 이게 1,500원까지 간다. 1467원입니다. 예. 코스피는 2,500 떨어지고 예. 공매도 실시해서 외국 1470원. 투자가들이 예. 돌아올 것이다 했지만은 어제도 1조 9천억이 날아갔어요. 1조 5천억. 예. 팔아버렸잖아요. 맞습니다. 1조 5천억입니까? 예. 한때는 9천까지 예. 올라갔는데 환율이 얼마예요? 1,400? 1472.9원입니다. 72점. 예.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어떻게 하냐고. 대한민국이 망한다니까요. 나라 망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미국 채권에 투자해서 돈 벌고 있고 이미 경제적 이민을 떠난 거 아니냐. 나라야 망하든 말든. 예. 그러니. 이런 상황을 저도 끝내지 못하면 국민들이 지금 다들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대표님.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도 예. 국회의원하고 자, 뭐 원로다 중진이다 하는데 뒤적하다가 2, 3시에 잠들어가지고 새벽에 불쩍 일어나면 아침 조간신문 들어오는 거 보면은 나라가 안 망했더라고요. 나는 나라가 안 망하고 있는 게 우리 국민이 위대하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 절대 못 갑니다. 이걸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진짜 지금은 태업하고 있잖아요. 사보타지. 이걸 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왜 주 52시간 지킵니까? 급한 일은 빨리 하겠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날을 새서라도 주말을 반납하고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답답합니다. 다 죽습니다. 예. 나라가 망해야 돼요? 안 되죠. 나라 헌법재판관 망하면 8명 때문에 나라가 망해야 돼요? 안 되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4.19 혁명이 또 온다.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는 좀 된 다음에 만나야 될 텐데. 울분만 토하고 가는데요.
진짜 울고 싶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헌법재판관들 진짜 그대로 둬서는 안 돼요. 가서 야단 좀 쳐주십시오. 아니 제가 어제 뭐 사무처장한테 얘기했지만은 예. 잘 되건 못 되건 제가 법사위 앞으로도 3년 더 하니까 헌법재판소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